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소환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는 투표에 필요한 서명 정족수를 훌쩍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르면은 오는 15일을 전후해서 $1,400씩의 현금 지원이 입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젊은 층들 절반 가까이는 현금을 받으면 주식을 살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식을 조명하는 주류 언론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는 또 USA 투데이가 한우를 극찬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박경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이 주민 소환 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무척 커졌네요. 네, 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소환 운동을 추진한 단체들은 어제 세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의사당 건너편에서 마감일을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서명 200만 건 가까이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일이 3월 17일이고요. 이때까지 약 150만 건의 서명을 받게 되면 이 주민 소환, 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뉴섬 주지사 소환을 추진하는 단체 리콜 게빈 2020은 어제 지금까지 195만 건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정족수를 45만 표나 넘는 그런 이제 이 서명을 받았으니까 소환 주민 투표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서명 150만 건 받으면 되긴 하지만 이제 받은 서명 가운데 보면 자격 미달이 그렇죠. 되는 그런 무효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를 감안해서 이제 정족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서명을 받는 건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180만 건에서 200만 건 서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그렇게 195만 건, 이 안에 지금 든 겁니다. 특히 리콜 게빈 2020의 수석 장문위원인 랜디 이코노미는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페인 측이 받아낸 전체 서명의 82%는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요. 그래서 195만 건의 82% 계산해보면 159만 9천 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단체는 충분히 서명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200만 건은 채우겠다. 그렇게 추가 서명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이제 제출해서 유효한 서명에 대한 집계가 이뤄지고 소환 투표가 실시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소환 투표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언제쯤 열리는 거예요? 오는 17일까지 이제 정족수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제출하게 되면 뉴섬 주지사의 소환 투표는 올해 말쯤에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소환을 추진하는 단체도 연말에 열리길 희망하면서 이 서명 운동을 벌인다고 앞서 밝혔고요. 그리고 소환 투표든 아니면 재선이든 케빈 펄커너 전 샌디에고 시장과 지난 선거에서 뉴섬 주지사에게 패한 존 콕스 비즈니스맨 등 공화당 2명이 현재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뉴섬 주지사는 리콜 관련한 질문을 받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백신, 경기 부양 이런 이슈들에 집중할 뿐이다. 이런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콜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쪽이니까 소환 투표가 실시가 된다 그래도 정말 정식으로 리콜이 되겠어요? 사실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죠? 네네. 지난달 UC 버클리 정착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만약 뉴섬 주지사에 대한 신임을 묻는 주민 소환 투표가 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3분의 1 이상만이 퇴출하는 데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45%는 그런 퇴출 움직임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죠. 즉 소환 투표가 실시될 만큼 서명을 모으는 건 가능하지만 뉴섬 주지사를 퇴출시킬 만큼 유권자 표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게 리콜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리콜이 입법화된 1911년 이후 주지사 소환 이 추진만 55차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퇴출이 이뤄진 건 단 한 차례뿐이었죠. 그레이 게이비스 주지사가 소환돼서 2003년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지사로 대체된 적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도 뭐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인기가 상당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번에 뭐 지금 공화당에서 나오겠다는 사람들 그 정도의 인기 가지고는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부결될 드네요. 가능성이 클 부결될 겁니다.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15일을 전후해서 이제 $1,400씩의 현금 지원이 입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는데 관심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네. 자, 여러분들은 그 돈을 받으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 층 절반가량은 주식을 사는 데 쓰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지금 주식 시장이 불안정하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경기부양책으로 받는 현금을 주식 사려는 젊은이들이 상당수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이체 방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조사가 소매 투자자 43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25살에서 34살 사이는 50%, 딱 절반이 현금 지원을 받게 되면 주식을 사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18살에서 24살 사이는요, 이보다는 좀 적은 40%가 주식 사겠다고 했고요. 35살에서 54살 사이는 37%가, 그리고 55살 이상은 16%만이 주식을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55살 이상과 그 밑으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식을 사시겠다는 확률이 점점 더 내려가는군요. 그렇죠. 점점 적어졌습니다. 지난번 경기 부양 체크 때도 주식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어. 실제로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 전체 응답자의 53%, 과반이 이 현금 지원의 일부라도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데 썼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젊은 층들 비율이 이때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USA 투데이가 한우를 극찬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USA 투데이는 지난 5일 이 왜 한국 한우 쇠고기는 지구상 최고의 고기가 될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한우를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밑에는 Forget Wagyu and Kobe 라고 썼습니다. 일본 고기, 소고기 다 잊어먹어라. 네, 한우가 더 좋다는 거죠. 어허. USA 투데이는 한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종소 품종 중 하나라고 소개했고요. 이 소들은 2000년 이상 한국 땅에서 자랐고 또 1960년대까지 주로 쌀 농사 경작에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후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가장 중요한 애인 아니면 가족들의 외식 메뉴가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한우가 해외에서는 일본의 와규나 고베처럼 국제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 이유를 USA 투데이는 이제 설명했는데요. 2000년부터 한국에서 구제역 사례 기억하시죠? 네. 이게 잇따라 보고돼서 다른 나라로의 그 수출이 불가능했다. 아하. 이 점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그 후 2014년에 금지가 풀린 뒤에는 한국인들의 높은 수요, 그렇게 공급 부족이 일어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우를 수입한 나라는 홍콩과 중국 등 일부 국가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우의 맛을 높게 평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네, 이 와규와 한우 또 어허. 미국산 쇠고기를 비교해 봤는데요. 어허. 마블링, 그 지방 대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맛이 결정된다고 요리사들은 보통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갈비살을 예로 들어보면 한우는 지방이 많은 와규와 지방이 적은 미국산, 여기 중간 정도 지방을 갖고 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와규는 지방 70%, 살코기 30%고요. 미국산은 20에서 30% 지방인데요. 근데 한우는 그 중간 약 40에서 50% 지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우는 고베와 와규와 관련된 그런 기름진 마블링에 압도당하지 않고 어허. 또 살코기와 지방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균형감의 비결은 소들이 어떻게 길러지고 무슨 먹이를 먹느냐 여기에 지금 좌우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 USA 투데이는 애지중지 키워서 이렇게 나타나는 와규 또 고베처럼 한우도 역시 그렇다고 했어요. 네. 맥주를 마시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그런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와규는 주로 귀리를 먹지만 한우는 옥수수 비중이 크다고 했고요. 또 푸드 네트워크에서 한국 관련 그런 음식 프로그램 진행하는 주디 추 셰프는 모든 농부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사료 혼합 공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일부는 맥주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발효된 솔잎, 보리, 쌀 그런 혼합 통곡물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코올 발효 사료는 생균제가 풍부하고 또 자연적으로 소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술은 고기를 부드럽고 기름지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USA 투데이는 서울에서 한우는 주로 이제 바베큐 구이로 먹는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한우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식당까지 마지막에 추천했습니다. 네. 그 식당은 대도식당, 벽제갈비, 청평 숯불갈비, 또 호텔 포시즌스 등이 언급됐습니다. 네. 하긴 뭐 한국에서는 한우 먹게 되면 항상 뭐 이렇게 구워 먹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부분 구워 먹죠. 그래도 전 미국 고기가 맛있던데. 아, 그런가요? 저는 한우가 더 맛있습니다. 한우는 너무 비싸서 말이죠. 한국 가서 못 비싸긴 먹겠더라고요. 하죠. 네. 너무 비싸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